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 BTS 네 번째 시간이고, 제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매매하실 때 좀 체크해야 될 거 있죠. 기업을 볼 때. 사실 이거는 제가 직접 저희 고객분들한테 상담을 좀 받았던 그런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게 주식 투자하실 때 그냥 이제 누구한테 종목을 이렇게 소개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누가 뭐 좋대더라, 카더라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기업 분석도 안 하고 사는 경우 있는데, 우리가 애널리스트처럼 기업 분석을 정밀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런 뭐 종목을 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디서 소문을 듣건 친구한테 들었건 간에 오늘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이해만 하시면 적어도 좀 아닌 종목은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부실 기업은 피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냥 종목만 받아가지고 매매하시다가 다치신 분들도 또 제가 굉장히 또 많이 봤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내용은 좀 부실 기업 피하자, 그걸 어떻게 피하는 방법을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그냥 5분 체크 포인트인데, 한번 그냥 5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바로 그 판단이 가능한 그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할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업을 내가 뭐 소개를 받았어요. 뭐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지는 정말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내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소개팅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남자 여자가 만나서 처음 만날 때 가장 궁금한 게 또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직업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업을 볼 때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냥 줄임말로 비즈니스 모델,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예를 들어볼게요. 뭐 그러니까 다 아는 기업이니까 아는 기업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어떤 뭐 만약에 제 친구가 요새 삼양식품이 좋대, 누구한테 들었는데 삼양식품이 되게 좋대, 한번 투자해봐, 그래서 받았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삼양식품이란 기업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시죠? 우리 흔히 말하는 라면 기업 아닙니까? 근데 그냥 모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삼양식품을 우리가 그냥 모른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전자공시나 아니면 저희 회사 그 이베스트 HTS 330일 화면에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한 게 있는데, 그냥 우리 삼양식품 하면 뭐 하는 회사죠? 라면이죠. 되게 간단하죠. 그냥 라면. 라면 3등입니다. 3등. 그냥 라면이 아니라 라면 3등짜리예요. 오뚜기가 이제 2등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의 가장 핵심이 뭐죠? 불닭볶음면 아시죠? 그걸로 대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 불닭볶음면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성장을 거듭한 그런 기업입니다. 요 정도는 내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동남아 쪽에 판매를 하고 있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삼양식품 하면 이런 게 사실 떠올라야 돼요. 바로. 트레이딩 많이 하신 분들은 기업 내용에 대해서는 뭐 빠삭 하시겠지만, 그리고 삼양식품이 속한 업종이 뭐죠? 우리 그냥 푸드죠. 푸드, 음식료. 음식료 업종이잖아요. 푸드. 근데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우리가 라면이죠. 라면. 이 라면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료가 되게 다양한데 변수가 되게 많아요. 환율도 영향을 받고 또 내수 경기, 물가 이런 거 영향을 받지만 결국 이 회사는 라면이고, 라면은 뭐 요즘에 뉴스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국내는 내수가 굉장히 정체돼 있어요. 라면은 성장을 안 해요. 근데 해외에서 중국 사람이나 중국이 세계 1등입니다. 라면. 전 세계 1위예요. 라면 하면 중국이에요.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 중국 쪽에서 불닭볶음면이 히트를 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딱 만약에 삼양식품을 받았을 때, 들었을 때,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연우란 기업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연우.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예요, 용기. 용기. 그 아모레 퍼시픽 여러분들 화장품 쓰잖아요. 거기에 우리 스킨 로션 바를 때 이렇게 케이스 있잖아요. 그거 톡톡 두드려서
그다음에 스킨 로션 이렇게 작아가지고 또 바르기도 하고 거기에 화장품을 담는 용기입니다. 용기. 예, 그 회사예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마디로.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모레 퍼시픽에 주로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아모레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지고, 예, 아모레 실적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예, 요거 이제 요런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시를 든 거고, 내가 모르는 기업이면 직접 찾아보세요, 진짜. 아니면 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니까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어떤 회사고 어떤 업종인지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실 건 시가총액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시가총액. 그냥 회사가 가격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가도 중요하지만 이 시총이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예, 요 시가총액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시가총액이라는 건 이제 기업의 가치죠. 덩치인데, 우리 그냥 압구정동 아파트를 예로 들면 압구정동 아파트 요새 막 10억 넘잖아요. 되게 비싸잖아요. 그 가격 있죠. 그 아파트의 가치. 그거를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체 회사의 사이즈. 이거를 우리가 시가총액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500억짜리인지 1000억짜리인지 1조짜리인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가 10,000원이다 이거보다도 항상 처음 보실 때 시가총액 얼마다 이거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적이에요. 최근 3년.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보시면 돼요. 연간이든 분기든 단위로 해가지고 매출액하고, 그죠? 회사의 매출. 예.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지 요거 당연히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있죠. 우리 영업이익. 영업이익을 우리 영어로 그냥, 예, OP라 그럽니다. 예, 그냥 간단히 쓸게요.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NP라 그래요. 예, 넷 프로핏이라 그래가지고, 예,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상향하는 이런 기업인지 아니면 반대로 꺾이는 기업인지, 적자인지 흑자인지. 적어도 흑자 기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안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이거 되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 이마저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냥 누가 좋으니까 덜컥 사버리세요. 그러시면 안 되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저희 HTS, 이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HTS에 3000 이베스트 HTS 3301 화면 보면 여기에 화면 번호에 상장 기업 분석이라고 있어요. 거기 다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실 게 뭐냐면, 예, 우리 이제 재무제표,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 시켜드렸지만 재무제표에서 보면 자산, 부채, 자본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자산, 그 다음에 부채. 부채는 빌린 돈이죠. 그 다음에 이 두 개 더하면 자산이 되잖아요. 자본. 자본은 내 돈. 여기서 중요한 게 부채입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피하셔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채가 많은 기업은 좀 피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4번을 좀 올려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뭐 여러분이든 제 계좌에 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억이 있어요. 1억. 뭐 예를 들면 1억이 있다고 쳐봅시다. 1억이 있는데 요게 A라고 칠게요. A라는 계좌에 1억이 있는데 빌린 돈이 뭐 예를 들면 7천만 원이에요. 예, 그리고 내 돈. 예, 내 돈이 3천만 원입니다. 이러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예,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분명히 내 자산은 1억인데 좀 위험하죠. 부채가 너무 많죠. 예, 그리고 B라는, 보겠습니다. 같은 1억이에요. 1억인데 반대. 빌린 돈은 3천. 예, 근데 내 돈은 7천. 그럼 뭐 충분히 갖고도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론에서는 당연히 리스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볼 때도 이게 자산이에요, 자산.
예, 요게 자산. 그죠?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채가 많은 기업은 좀 리스크가 당연히 크겠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 체크하실 게 뭐냐면 부채가 많은데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연봉이 뭐 예를 들면 7천만 원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무직이에요. 실직자. 돈을 못 벌어요. 네. 이건 굉장히 안 좋겠죠. 어떻게 보면 만약 기업으로 보면은 굉장히 피해야 되는 기업이죠. 근데 만약에 부채가 많지만 1년에 7천 원 벌어요. 그러면 카반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 요건 사실은 무직이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돈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예.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 만약에 내가 연봉이 뭐 5천이든 뭐 3천이든 2천이든 상관없어요. 연봉이 좀 적더라도 여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는 부채가 많은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1년에. 부채만큼 그걸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못 벌면 적자가 난다. 심각한 상황이고 자산이 있는데 내가 자본이 많다. 부채보다. 그러면 돈 좀 못 벌어도 버틸 수는 있어요. 예. 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자산이 있으면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이 부채보단 자본이 많은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이익을 내는지 안 내는지 그것까지만 좀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5번째인데 요거는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세 종목을 그냥 갖고 왔어요. 예, 부채가 만약에 많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걸러내야 될지. 예, 그래서 먼저 여기 적어드릴 건 에스텍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텍이라는 기업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우리 자동차에 들어간 스피커 아시죠? 스피커 만드는 회사예요. 예, 요 회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금호석유 있습니다. 금호석유. 예, 그냥 금호라고 쓸게요. 금호석유. 그 다음에 동양물산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농기계 업체인데 예, 동양물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회사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비교만 여러분이 잘 하시면 사실 이건 끝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네. 자, 이거 이제 금호석유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으로 뭐냐면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가 있는데 부채가 유동자가 앞에 붙잖아요. 그럼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예요. 1년 안에. 그리고 유동 자산은 1년 안에 내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유동 자산이다.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자산이 많다.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보다 많으면 뭐 상관없잖아요. 예. 돈이 많으니까. 그죠? 유동 부채보다 우리가 자산이.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 됐다. 그러면 당장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보다 지금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위험하겠죠. 그래서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를 항상 보셔야 돼요. 부채 많은 기업은 예. 유동 부채와 유동 자산을 보시면 되겠고 유동 자산 중에선 그러니까 유동 자산을 제가 좀 적어 왔는데 유동 자산 중에서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예, 현금,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러니까 뭐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처럼 뭐 제품이나 이런 거는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 거 말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진짜 현금 아니면 뭐 당좌 자산 같은 거, 금융 상품 이런 것들 만기가 짧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장 현금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뭐 우리가 만약에 돈을 갚아야 되면 현금화해서 갚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에스텍 같은 경우는 662억이더라고요. 현금성 자산이. 예. 요거 그냥 설명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662억. 되게 많죠. 662억이고 금호석유가 3,100억이요. 뭐 이건 훨씬 많네요. 3,100억입니다. 자, 그리고 동양물산은 400억이에요. 뭐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 없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유동 부채입니다. 지금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예요. 예.
요 부채가 문제인데 에스텍은 유동 부채가 뭐 단기 사채,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라고 아시죠? 우리가 매입 채무나 이런 것들은 이자를 지급 안 해요. 근데 단기 사채, 단기 차입금,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든가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이거는 원래 장기 부채인데 1년 만기가 1년 안으로 들어와서 그 단기 부채로 바뀐 경우, 그걸 우리가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 계산을 해봤더니 에스텍은 142억이에요. 예. 자, 근데 금호석유는 8,489억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준은 2019년 상반기 그 전자공시에서 반기 보고서 보고 제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1,800억입니다. 예. 자,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러면 유동 자산이 분명히 제가 많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에스텍을 한번 볼까요? 훨씬 많죠. 이건 뭐 그냥 안 봐도 비디오죠. 예. 당연히 합격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게 합격이고, 에스텍은 또 1년에 돈도 잘 벌어요. 예, 진짜 알짜 회사입니다. 1년에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나와요. 예, 돈도 잘 벌어요. 크게 문제 없어요. 돈도 잘 버는데 부채도 별로 없어요. 자, 금호석유 보겠습니다. 금호석유는 당연히 이게 많죠. 그래서 안 좋죠. 5천억이 빵꾸 나요. 어떻게 보면 5천억을 갚아야 돼요. 근데 금호석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돈을 잘 버는 좀 능력자예요. 아까 위에 요겁니다. 요 케이스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1년에 3천억씩 벌어요. 잘 벌어요. 그러니까 설사 조금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리스크는 있지만 번 돈으로 충당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관계사 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 가지고 이게 많다고 해서 우리가 위험하다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동양물산은 얘기가 달라요. 동양물산은 보세요. 여기서 1,400억 마이너스 빵꾸 나죠? 예. 이거 갚아야 돼요. 근데 돈 잘 벌면 상관이 없는데 이 회사는 1년에 적자가 납니다. 마이너스 75억. 돈을 못 벌어요. 예. 돈을 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시면 어때요? 내가 어떤 기업을 만약에 뭐 처음 봤다고 치면 이 세 가지 중에 최소한 금호석유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채가 많으면 되도록 안 좋습니다. 에스텍처럼 부채 없는 게 일단 제일 좋고, 근데 부채가 좀 많으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봐가지고 부채가 많네. 근데 회사가 그래도 연봉을 좀 높게 받네? 실력자네? 이러면은 그래도 그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동양물산처럼 적자까지 나는데 부채까지 많다.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누가 몇 배 간다더라. 뭐 다음 달에 큰 호재 나온대. 가면 좋죠. 예. 테마주들 엮여가지고 가면 좋지만 운 나쁘면 그런 뉴스 안 나와서 뭐 극단적으로는 상장 폐지 당하는 경우도 생겨요. 진짜 이렇게 적자 나다가 또 코스닥 규정에 코스닥 같은 경우 4년 연속 적자, 영업이익 적자면 관리 종목, 5년 연속 적자면 또 상장 폐지잖아요. 그런 또 규정도 있기 때문에 자꾸 적자 나는 거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건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전환사채라든가 BW 그거 예전에 한번 저희 알쓸주잡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전자공시 들어가시면 분기 보고서 있잖아요. 분기나 반기 보고서 보시면, 그러니까 뭐 분기가 됐던 반기 보고서든 사업 보고서든 상관없어요. 예. 여기 보시면 거기 들어가시면 그 회사의 개요라고 있습니다. 회사의 개요 들어가시면 자본금 변동사항이라고 있어요. 예. 자본금 변동사항. 예. 요 항목이라고 있어요. 자본금 변동사항인데 요 항목을 찾으시면 거기에 미상환 전환사채,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우리가 흔히 영어로 CB, BW라고 하는데, 예. 이게 전환 미상환. 그러니까 상환한 거 말고 미상환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직 주식으로 전환 안 된 거. 근데 전환사채나 BW 같은 거는 주식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결국에 날짜가 되면. 그럼 이게 주가가 어쨌든 오르든 내리든 간에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건 되게 악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기업들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분기 보고서나 반기 사업 보고서 전자공시 들어가서 찾으셔가지고
자본금 변동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요게 나와요. 없는 기업은 없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뭐 어떤 기업들은 일부 종목은요, 막 전환사채 물량이 앞으로 나올 게 막 1000만 주인 종목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기업들은 주가 못 갑니다.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좀 어느 정도 습관이 되시고 익숙해지면 그냥 5분 안에 다 끝나요. 금방 끝나요. 예. 그냥 눈으로 그냥 쑥 훑어보면 끝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330이라면 다 나오니까 요거 체크, 저희 HTS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돈 벌자가 아니라 이거는 돈을 지키자는 개념으로 요거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